남들보다 덜 노력해서 더 잘하고 싶은 욕심? 되게 웃기죠. 웃긴데 그게 저는 인지를 진짜 못했어요, 사실. 그리고 저는 이게 저를 조금 채찍질하면서 제가 그나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동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올가매고 있더라고요. 완전 갉아먹고. 그래서 조금 어떻게 극복이 됩니까 이거? 모르겠어요. 저도 걱정이 이거를 극복하는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할까봐 좀 무섭긴 해요.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사회적 기준에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대기업을 가야 인정을 받는다. 나 학교는 난 이미 물 건너갔고, 그래서 좀 성적에 집착하고 보여지는 숫자에 집착하고. 저 절대 단점을 잘 안 보여주거든요, 남들한테. 부족한 부분 보이는 거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왜 그렇게 좀 어려울까. 일단 저는 시행착오를 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사실 공부도 어떻게 보면은 시행착오가 분명 있었거든요. 중학생 때 이제 공부를 안 하다가 했으니까 몰라.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 다 따랐었어요. 방법을 모르니까. 맞아, 그렇게 필요해 때로는. 그냥 다 외우기도 하고 120개 질문을 그냥 다 외워버리기도 하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모르니까 분명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나가니까 이제 제가 잊었던 거지. 사실 이것도 제가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 시행착오가 있는데 이게 또 좀 성인이 되고 그거를 겪어보니까 더 못 받아들이고 이거 자체를 제가 막 기피하니까 시행착오를 안 겪고 싶다는 생각만 너무 강하고 이 겪는 내가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은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냥 조금씩 좀 틀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저는 진짜 될 줄 알았어요, 상사는. 굉장한 자만심이 좀 차있었다가 일단 저는 제 기준, 그러니까 저부터 조금 돌아보고 싶어요. 조금 기준을 조금 낮추는 게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저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되면 그게 저한테는 조금 그 좌절의 순간에 버틸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고. 원래는 되게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 이게 너무 심했는데 지금 저는 진짜 여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단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그게 안 돼요. 그런 사람. 그래서 저도 장점을 말하는 사람보다는 단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짜로. 난 너무 이제는 조금, 그러니까 물론 또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그래도 좀 자신이 그래도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는지 그전엔 머리로만 알았다면 일단은 한번 해본 거니까 이걸 좀 더 반복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그치. 근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발산시킨 걸 또 면접장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속가내기를 한 거거든요. 장단점에 대해서 베스트를. 베스트가 아니라 단점이 세 가지면 세 가지를 다 가져가고 장점이 세 가지면 세 가지를 다 가져가고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이제 진짜 나를 보여주는 연습인 거지. 네. 베스트 픽을 뽑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진짜 자기소개 아무거나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선 뭐든 연습하고 또 좋은 게 나오면 대체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물론 듣는 입장에서 제가 되게 뭐 저렇게 가볍게 얘기해, 나는 인생 걸고 좀 자기소개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가볍게 하는 게 먼저예요. 진짜 시키면 툭 나오는 거 맨날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노력한 만큼, 맞은 만큼, 쓰러진 만큼, 깨진 만큼 얻는다. 그걸 몰랐다. 앞으로도 뭐 일을 할 때든 뭐 사람 만날 때든 공짜는 없다는 마인드로 처절하게 노력하고 처절하게 부딪히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겠다. 이런 거 할 수 있냐 이거죠. 내가 뭐 지금 경험이 꼭 필요하냐 이거죠. 경험 없이도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거든. 저도 항상 그런 방식으로 가고 싶은데 이게 또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좀 뒷전으로 두게 되더라고요. 꼭 공식인 것 마냥. 그래서 시작 때 발산 되게 잘했던 게 기억에 남고, 그래서 첫 시간에도 가연님 좋은 거 많은데요? 막 그랬었잖아. 저는 그게 너무 신났어요. 사실 그렇게 칭찬을 인색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제 기억에도 그래도 그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웃으시면서 뭔가 제가 말하는 걸 들어주시니까 나 이제 맞나 보다. 그렇게 하면 되나 보다. 이런 자신감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자신감 중요합니다. 그때 자신감 맞아.
좀 표정도 많이 밝았던 것 같고. 초반 이주는 괜찮았죠. 좋았었어. 네. 근데 그걸 다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영업에 대한 질문 받은 것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공부를 너무 신나게 했어. 공부를 신나게 했으면 이제 좁히는 연습을 좀 그게 너무 해야 늦었어. 돼. 그거를 이제 몰랐죠. 제가 이제 앞에가 안 되면 뒤로 못 넘어간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무슨 배터리 박사할 것도 아닌데 맨날 배터리만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어쨌든 정리를 하고 나는 지금 이 DDA에 대한 기한 안에 이거를 가서 보여주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못 넣겠어요 이거를. 그게 근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공부 트리에 대한 거, 뭐 SDA에 대한 거, 나에 대한 거 고민했는데 뭘 갖고 가야 되지? 뭘 정리를 한 번 더 해야 되지? 이걸 못했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분명 열심히 했는데 왜 그렇게 단편적인 것밖에 없는 것 같지? 하면서 이제 또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끝도 없더라고요. 또 다시 응. 일주일 동안 맞아. 저도 완전 면접 보기 전에 가연님 또 저한테 면접장 가냐 마냐 저 진짜 막판에 거의 마지막 수업 때쯤에 가연님 멘탈도 무너진 것 같더라고. 다시 이제 저희 3월이 돌아왔어요. 옛날에는 자소서가 안 써져서 힘들었는데 면접도 똑같구나. 그걸 느꼈죠. 면접도 똑같다. 근데 면접 때 고민했던 거 그대로 자소서에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지금은 처음부터 그렇게 가면은 제가 나중에 굉장히 편하겠다. 그게 좀 위안이 돼요, 오히려. 맞아. 있는 게 발랑 뒤집어 까야 내가 보이고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게 1단계. 그럼 보여주는 것들 중에서 나의 어떤 부분을 보여줄까가 2단계인데 근데 그때 이제 너무 고르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든 보여주면 되거든요. 카페 알바했던 것도 보여줘봐. 전 사실 그렇게까지 고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난 저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진짜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일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또 현타인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았지? 다 생각 없이 살아요. 그런 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매 순간 생각을 안 하고 행동했다기보단 우리 매 순간 행동을 하거든요. 생각하면서. 근데 그 순간을 기억을 못 하는 거지. 이거 미쳐 다 까먹어가지고 기억은 안 나고. 제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그 벤처 동아리 했던 거 프로젝트 해가지고 성공시켰던 좋은 경험만 좋은 기억만 남기고 되게 끈끈했던 것만 잘 남긴다면 너무나 아름답고 미화된 경험이지. 근데 그걸 해내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일부 인원들이 기획안을 쓰는 데 있어서 저를 포함한 3명이서만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 소외된 신입 부원들 근데 자기들도 멋있는 거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옆에서라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못해서 아쉽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축제 때 부스 차리고 보물찾기 행사하고 음식 만들고 술 파고 이거 같이 하다 보니까 되게 정신 없었는데 그걸 막 해내는 데만 정신 없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신경 쓰다 보니까 사실 돌이켜보면 내가 되게 부족했던 거지, 리더로서. 팀을 좀 더 살뜰히 챙기고 신경 썼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 신경 쓴 거는 그거지. 이 행사를 잘 진행시켰다. 맞아. 근데 그렇게 돌아보면 부족한 면에 인식하잖아. 인식하면 나는 나중에 개선되잖아. 다음에 내가 팀을 이끌 때는 끝까지 잘 챙기자. 나만 생각하지 말자. 다른 부원들도 배우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다. 라는 이런 생각. 그런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미화된 채로 나는 150만 원 남기고 즐겁게 했지 라는 걸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뭘 대단한 걸 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거지. 자신감이 떨어지면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치. 자신감이 떨어지면은 왜냐면 난 좋은 모습 보이고 싶고 이런 거 얘기하기 싫고 쪽팔리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악순환이. 그러니까 너무 그게 맞아요. 기준이 너무 막 100% 완벽하지 그치. 않으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 그 수많은 재료들을 선별해서 어떤 나의 생각으로 뱉어내고 그걸 설득하는 구조 이거를 내가 던질 수 있는 기본기가 안 돼 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욕심은 많고 준비된 건 없어서 그래서 거기서 오는 답답함과 이런 본인에 대한 자책이 너무 커지다 보니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해소시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공부하고 납득하고 실력을 키우는 거 그거 말고는 답이 없었다 하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대화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견적을 내고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인정하면
개선하고 노력하고 변화하고 이게 중요한 건데 내가 지금 완벽하지 않으니까 나는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내가 뭐 모르겠다. 그게 아닌 거지. 사실. 남들보다 덜 노력해서 더 잘하고 싶은 욕심? 되게 웃기죠. 웃긴데 그게 저는 인지를 진짜 못했어요, 사실. 그리고 저는 이게 저를 조금 채찍질하면서 제가 그나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동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올가매고 있더라고요. 완전 갉아먹고. 그래서 조금 어떻게 극복이 됩니까 이거? 모르겠어요. 또 걱정이 이거를 극복하는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할까봐 좀 무섭긴 해요. 조금 그래도 이렇게 변화하는 거를 좀 받아들여봐야죠. 해야 될 거 제가 연습이 필요한 거. 그래서 약간 오히려 마음을 조금 편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기업에 대한 욕심은 있지만 뭐 물론 돈 많이 벌면 좋지만 그게 막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사회적 기준에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대기업을 가야 인정을 받는다. 일단 학교는 난 이미 물 건너 갔고 그래서 좀 성적에 집착하고 보여지는 숫자에 집착하고 저 절대 단점을 잘 안 보여주거든요. 남들한테. 부족한 부분 보이는 거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막 기업도 그렇게 막 찾아갔는데 생각해보면은 저는 일이 중요하지. 아직은 뭐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사람 중요하고 일이 중요하지 회사의 규모랑 돈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해보면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여유롭게 생각을 진짜로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이 그 기회예요. 저는 맞아. 또 9월 들어가면은 저 또 울지도 몰라. 또 울면서 어떡하지 이러고. 그러니까 지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럼 제가 이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때 그 마음을. 이거 보여드릴게. 이게 누구예요, 옵스님? 이 사람 누구죠? 도플갱어? 유료 멤버십을 통해서는 경제신문 분석, 라이브 다시 보기 및 미공개 영상 시청이 가능하며 전용 피드백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옴스 잡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 이것도 진짜 여유가 있어야 여유가 생기지 사실. 룸이 무조건 필요해. 뭐냐면 생각에도 룸이 필요해요. 책만 계속 읽는다고 생각에 사고력이 생기지 않아요. 완전. 저는 진짜 한 권의 책을 100번 읽는 거 정말 추천하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를 제대로 보는 게 진짜 머릿속에 확실히 나와요, 그 지식들이. 근데 물론 지금도 휘발된 게 있죠, 기업들이. 왜냐면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최근에 나와 지원자들의 근본적 차이가 어디서 올까라는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저는 언어영역 현역대 4등급, 재수에서 2등급 겨우 맞았지만 결국에 저는 군대 가서 책을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말을 못하고 뭐 물론 말은 많았어요. 말은 진짜 많았어. 말은 많았지만 이제 농담이 아니라 내가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리고 대학교 글쓰기도 10불 맞은 그런 쪽팔림. 내가 이걸 바꾸고 싶다. 그래서 이제 군대 때부터 책 진짜 많이 읽었었거든요. 필사도 하고 소설책, 뭐 자기 개발서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사회과학서적, 인문학서적 이런 것들 많이 읽었는데 그런 것들 계속 읽은 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 사고하는 데 있어서. 그 사고력이 하나씩 쌓이니까 다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아마 사회학자일 텐데 예를 들면 블링크라는 책이 옛날 책인데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블링크라는 게 순간의 눈 깜빡임 이런 게 이제 블링크잖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외모, 순간의 판단에 굉장히 크게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미국에 있는 CEO들의 뭐 80% 이상이 뭐 키가 180cm가 넘고 아기들조차도 외모가 훤칠한 사람의 보면서 더 웃음을 짓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진짜 너무 공감이 가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오히려 이렇게 너무 많은 정보가 독이라는 거. 예를 들면 그때 구소련이랑 미국이랑 이제 막 전쟁할 때 막 일부러 그 서로 간에 상대방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막 계속 도청도 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거기서 너무 많은 정보를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판단을 못 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일부의 정보를 보더라도 빠른 판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고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를 듣다 보면은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또 패러독스에 빠질 수가 있는 거야. 사실 근데 이게 인생인 거야. 이게 인생인 거야. 그러다 보면은 맞아. 어떨 때는 나의 확신을 갖고 밀어붙이는 것도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면접관이 틀리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정보가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떨 때는 속도 자체가 저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실제 생각합니다. 미국과 소련 같은 경우도 이런 전투를 펼칠 때 도청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지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그런 패착에 빠지는 경우를 보면서도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당연히 어느 정도의 정보는 필요하겠지만 정보의 의존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슨 책이에요? 저 이해를 읽어야 되겠어요. 진짜 완전 제 그 상황이에요. 사람이 쓴 모든 책들은 진짜 너무 인상적이어서 저는 아직도 그 말콤 글래드웰이 쓴 책은 다 좋아해요. 진짜 딱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인생 기술을 쓰면 쓸수록 제가 진짜 판단이 흐려졌거든요. 정보는 많은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우선은 그런 활용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거를 하나하나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 기술서에서도 아까 그 카페 경험 하나 내 거, 뭐 그리고 팀플 싫어하는 모습 어떤 맞아, 상황에서 맞아, 그것도 맞아요. 내 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생각을 더 발전시켜. 팀플레이란 뭘까? 난 왜 얘네들이 맞아요. 하기 싫을까?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고민해. 근데 그냥 싫고 말 수도 있어요. 난 그냥 그래도 실력 부족한 애들이랑 하기 싫어. 근데 이거는 내 세계에서 생각한 거잖아. 내 세계에서만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책,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다른 생각이 생기는 거야. 팀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태만 하고 열심히 참여 안 하고 이런 애들 근데 다 같은 학교잖아요. 또다시 회사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본인의 영역에서만 일하고 협업하지 않고 태만 하고 자기 개인주의 가지고 일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은 대체 나는 팀플레이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귀결되고 그러다 보면 팀플레이가 궁금해. 근데 나는 팀플레이 사실 잘해본 적이 없어. 그럼 나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오합지졸들을 데리고서 성공했던 CEO의 얘기를 듣는다든지. 그리고 나도 대기업 들어가고 싶은데 대기업에 있는 저 사람도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맨날 직장생활 가지고 투덜투덜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위치까지 이 답답함을 견디고 올라갔을까? 궁금하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조직을 이끄셨습니까? 실무자들은 본인의 일만 하거든요. 관리자들은 실무자들을 데리고 일하는 거예요. 관리자가 실무자처럼 일하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본부장이 되면 밑에 몇 명이 있겠어요. 100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조직에 따라서 50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무로 싸울 거예요? 아니 50명을 진두지휘 해야지. 내가 거기서 엑셀 잘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얼마나 조직을 이끌 수 있겠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일하기 싫은 팀원들, 잘 따라오지 않는 팀원들, 그걸 리드해서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리더의 자질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책도 읽었고 뭐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은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 얘기가 나름대로 설득력 있고 이야기의 깊이가 있다면 그거 자체도 면접관이 듣기에는 인상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것 자체를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한 지식들을 찾아다녔고 그 지식을 정리했고 뱉어냈고, 아직까지 테스트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이런 부분 생각해봤을 때 충분히 합리적으로 대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 디테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죠.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사실 거기까지 못 갔어요.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팀플레이가 뭘까? 나 그거 못한다 까지였고, 사실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단순하게 협업? 자기 일 잘하는 게 최고의 잘하는 사람 아닐까? 이거를 생각을 했어요. 결국 내가 맡은 일을 잘해야 그 일이 굴러가는 거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저도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원래 그 일 잘하는 그 역할은 좀 있잖아. 일 잘하는 애 있고 정말 서포트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정말 분위기 잘 풀어주는 사람도 있고 내가 못하는 부탁 잘 이렇게 해가지고 따오는 사람도 있고, 역할이 다 다른데 나는 왜 이걸 다 잘하려고 했지? 그 중에서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협업을 잘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진짜 욕심이 좀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다 잘하려고 하니까 정말 색깔도 사라지고. 우리 그런 고민을 해갖고 면접에 가야 되는 건데 우리 뭐 고민을 맨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리더십 발휘한 거 없는데 응. 협업한 거 내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시키지 않은 일도 하면서 협업 능력 키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뻥쳐야지? 이러면서 뻥치고. 이런 고민을 하루 종일 하고 있으니 응. 우리가 깊이가 없죠. 진짜.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왜 그렇게 좀 어려울까. 일단 저는 시행착오를 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사실 공부도 어떻게 보면은 시행착오가 분명 있었거든요. 중학생 때 이제 공부를 안 하다가 했으니까 몰라.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 다 따랐었어요. 방법을 모르니까. 맞아, 그렇게 필요해 때로는. 그냥 다 외우기도 하고 120개 질문을 그냥 다 외워버리기도 하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모르니까 분명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나가니까 이제 제가 잊었던 거지. 사실 이것도 제가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 시행착오가 있는데 이게 또
좀 성인이 되고 그거를 겪어보니까 더 못 받아들이고 이거 자체를 제가 막 기피하니까 시행착오를 안 겪고 싶다는 생각만 너무 강하고 이 겪는 내가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은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냥 조금씩 좀 틀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도 않고 또 사실 변화는 계단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우상향이 아니라. 그런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염두를 한 상태에서 받아들여야지 그게 제일 빠른 길이겠다. 맞아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6개월 동안 고민한 거 비해서 지금 우리 2주 동안 고민한 게 훨씬 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좋잖아요. 네. 뭐 양적으로는 과거에가 훨씬 많았겠지만 질적으로 훨씬 좋잖아요. 완전 이게 그리고 진짜 결과물 자체도 남아있는 양 자체도 훨씬 많고 애초에 찾은 게 막 100이 작년 6개월 동안 찾은 게 100이었으면 네. 이번에 한 15, 20 한 건데 한 15, 20 다 쓸만한 거죠 사실. 오 맞아요. 쓸만한 거. 어쨌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내가 뭘 했지 막 이런 것만 했는데 사실 배운 거를 생각해보면 제가 진짜 눈치도 없고 일도 못하는 약간 그런 정말 애송이였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또 늘어요. 그게 좀 사람 간의 눈치도 저는 보이고 저는 어쨌든 아르바이트생이니까 아르바이트생 간에도 있고 사장님과의 관계에도 있고 또 일이 또 다음에 어떤 일이 흘러가는 걸 예측하는 게 진짜 일 잘하는 애구나 이런 게 또 사실 있잖아요. 그치. 그 저는 맞아.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저한테 한 발 앞서 생각하는 깨달음인데 게 중요해요. 그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뭐 했지? 나 매뉴얼 만들었으니까 나 그거 대박 다 써먹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가니까 저 지금 하나 또 주제가 떠올랐어요. 왜요? 한 발 앞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진짜 근데 저는 이게 가장 큰 사실 아르바이트를 통한 깨달음이었어요. 이게 진짜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냅두고 그치. 자꾸 뭘 했는지만 고민하니까 안 나오죠. 기억은 이미 지나갔고 분명 이런 게 있는데 매뉴얼만 제가 몇 번을 그것도 디기디게 또 열심히 우려 먹었거든요. 네, 그래도 뭔가 방향이 잡힌 것 같아. 그러면 하반기 우리 이제 6월 달부터 하반기 제주도 갔다 오고 나서부터 어떤 걸 좀 어떻게 해 나갈 계획입니까? 뭐 좀 두루뭉술하게라도 일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좀 쉬려고 했는데 쉬지 않을 겁니다. 사실 저는 진짜 될 줄 알았어요. 상사는 굉장한 자만심이 좀 차있었다가 일단 저는 제 기준 그러니까 저부터 조금 돌아보고 싶어요. 조금 기준을 조금 낮추는 게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저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되면 그게 저한테는 조금 그 좌절의 순간에 버틸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제가 또 정보 습득에만 또 너무 몰두하면은 결국 방향성을 잃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방향 길을 걷고 있는 건데 가끔 너무 이상한 길로 흘러요. 가끔. 그래서 자꾸 좀 브레이크를 좀 걸면서 결국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활용이 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보려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방향을 잃어요. 자꾸 맞아. 브레이크를 안 걸면. 브레이크 안 걸면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여유가 저는 진짜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여유를 갖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마음의 여유. 확신,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결국 그래서 저는 좀 원래는 되게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 이게 너무 심했는데 지금 저는 진짜 여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단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그게 안 돼요. 그런 사람. 그래서 저도 장점을 말하는 사람보다는 단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짜로. 저한테 솔직함이란 이런 건 것 같아요. 생각할 때. 전 도덕적인 사람이 정말 존재할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어딨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완벽은 없는 건데 자꾸 그걸 찾으니까 답이 안 나와요. 정말 흠결 없는, 정말 도덕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한테 넌 도덕적이냐? 묻는다면 저는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진짜로. 내가 뭐 길 가다 침 한 번 안 뱉은 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뭐 운전하다가 욕 안 하는 길 가다 쓰레기도 버려보고 맞아. 그렇게 생각해보면 근데 어떻게 내가 나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 오히려 모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타인을 보면서 나쁘다고 했던 행동들을 했던 적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근데 어릴 적에는 그런 인식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좀 그런 인식을 할 때마다 나 스스로가 되게 모순적이고 스스로 인지부조화가 되는 걸 좀 많이 느낀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차니즘, 불편함 때문에 이제 자꾸 뭔가
그냥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제가 쓰레기 보이면 하나라도 주워 보려고 하고 무조건은 아니죠. 남한테는 맞아요. 절대 피해 안 주려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배려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사는 게 내가 생각하는 도덕을 추구하는 방향이다. 도덕적이진 않지만 도덕을 추구하며 산다. 아니 진짜 그렇게 뱉으면 되게 매력적으로 들리거든요. 그게 사실 사람이 가지는 기운이니까. 근데 또 사실 막상 또 마음이 또 그게 안 돼요.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야죠. 네. 왜 갑자기 나오지는 않아요, 절대. 맞아요. 갑자기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원자들이 솔직함을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그냥 얘기한다고 솔직하면 난 싸가지 없어. 맞아. 난 싸가지 없다. 알아라. 나 이기적이다. 맞아요. 저도 나 이기적이야. 솔직함에 그걸 몰랐거든요. 이건 솔직한 게 아니라 싸가지가 없는 거야. 이건 솔직한 게 아니라 이걸 착각하는 거야. 맞아요. 근데 그거 솔직한 몰라요. 거는 솔직하면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 솔직한 거야. 알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계속 묻잖아요. 어디까지 솔직해야 되냐고. 제 어디까지 보여주면 되나요?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되 이게 갖는 어떤 문제를 내가 인식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다 사실 이제 또 수업 들으면서 자소서가 막 안 써진 게 아니라 결국 제 문제였거든요. 제 문제를 제가 알면은 조금 서투를 수는 있지만 그리고 써지고 또 그 안에서 어쨌든 되는 게 있고 거기에서도 또 나아가고 하는 부분이지. 네,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마음이 편해지고 막 쓴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 4월에 KCC 썼었는데 제가 그때 막 제 소리 막 썼거든요. 막 몰라 그냥 규격 모르겠고 난 내 말 쓸래 하면서 막 썼는데 그게 제일 후회가 없어요. 그래 맞아. 그렇게 쓰는 게 진짜 시작에 자소서는 그렇게 무겁게 쓰는 게 아니야 사실. 되게 기분도 좋아요. 글쓰기가 그런 거야. 글쓰기가 블로그 그냥 가볍게 시작해서 레벨업 하면 되는 건데 완벽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뿐이고 그리고 그런 사고력을 좀 단단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결국에 자소서는 뭐 우리가 2번, 3번 첨삭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안 달라요. 결국에 이번처럼 5월달, 6월달까지 버틸 수가 없어요.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코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그런 코어가 측면에서 진짜 와닿아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과제 많이 주려고 과제 진짜요? 많이 주고 저 진짜 열심히 본인들끼리 할게요. 스터디도 시키고 경쟁도 붙이고 좀 자극도 좀 받으라고 하려고. 몰입이 제일 중요해요. 몰입이. 그래서 몰입에 대한 연습을 열심히 좀 할 거고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들 좀 담아봐야지. 진짜 내가 납득하면은 사실 안 될 게 없는 그런 자신감이 붙어요. 그게 너무 소중해요. 근데 진짜 너무 기쁘고 그것만 있으면 버틸 수 있겠다. 버텨봅시다. 그리고 일할 때 행복한 우리 가연님의 모습까지 담아야지. 진짜 저도 9to6의 삶 살아보고 싶어요. 백수 말고. 가연님 하반기에 드라마 한 편 찍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은재님이 드라마였다면 또 한번 하반기에 재밌게 해보려고. 네. 잘해봅시다. 될 거예요. 제가 사주에서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하반기가. 하반기에? 저는 상반기는 오히려 좀 괜찮고 오히려 하반기가 너무 사주가 안 좋아서 사실 조금 무서워요. 그게 조금 무서워요. 가연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요? 제가 사실 막립이라 뭘 아니 가연님 먹고 싶은 거 잘 그래도 먹긴 하고. 사줘야지. 다음번에 또 먹더라도. 마지막으로 세상에 나만 옳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밀키트 오토 플랫폼을 기획을 했었을 당시에 상품 패키징 구성 단계에서 저렴한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패키징 간소화를 주장을 했지만 다른 팀원은 저와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IT 기기와 논 IT 기기, 전기차, LMFT, ESS와 같은 다양한 전력 기기에 탑재가 되어 있고 제품의 경량화나 자유로운 디자인, 사용시간과 같이 전반적인 성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첫 번째로 국가별 규제와 EV 보조금 정책이 축소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현재 EU 배터리법에 의하면 2030년부터는 폐배터리와 원재료 재활용 기준이 강화되고 있지만 현재는 비싼 운송 비용 그리고 자동화된 분해 원료 추출 기술의 한계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활용 실제 기술이 원료의 5에서 6%를 책임지면서 실질적인 원가 절감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기사를 읽으면서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이 현재 50%에 달하는 중국과의 유의미한 경쟁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용 후 배터리의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혜님의 전체 총평은 시간 가장 잘 준수했고 필요한 부분만 잘 전달하셨다. 주제 명확했고 그래도 빨리 털고 간 건 좋은데 그 지점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었고 어떻게 행동하면서 생각이 좀 전환이 있었는지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쉬웠던 부분은요. 우선 사실 저는 그냥 제 생각에는 뭐 하는 사업인가 필요성이 같이 연결해서 나왔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라는 게 뭔지 우리 삶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뭐 하는 일인지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필요성을 갖는지 이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